공포로 가득했던 일본의 21일 밤, 너무나도 기괴하고 무서운 일들이 일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재해는 끝이 아니라 결국 최악의 상황까지 다다라 현재는 다른 나라들에게 원조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그중 유일한 희망이 한국이라고 주장하는 한 건축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과연 일본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엔지니어는 어떠한 주장을 하며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보실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진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타나카 카즈오이고 도쿄에서 온 29세 건축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삶을 일본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특히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요. 이 사실에 너무나도 확신이 있었기에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을 얕잡아 보기도 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2011년 8월 11일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바뀌었어요.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날 저는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고층 건물을 점검하기 위해 센다이에 있었어요. 평범한 하루였다고 생각했죠. 햇볕이 쨍쨍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매끄럽게 솟아있는 그 고층 빌딩을 보며 어떤 지진에도 끄떡없을 거라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본에서 자주 느끼는 작은 진동처럼 가벼웠어요. 하지만 곧 더 강해지기 시작했죠. 비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아 달리기 시작했어요. 흔들림이 너무 심해서 거의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저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근처 가로등을 붙잡았어요. 붙잡고 있는 동안 주변 건물들이 무너지는 광경을 공포에 질려 지켜봤어요. 차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도로 위에서 튀어오르고 있었어요. 땅이 울리는 소리,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공포에 찬 비명 소리가 뒤섞여 귀청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진동은 계속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았어요. 진동이 멈추고 나서 저는 충격에 휩싸인 채 주변을 둘러봤어요. 몇 분 전만 해도 제가 알던 도시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자리에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파괴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처음 든 생각은 제가 설계한 그 건물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며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도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파괴된 모습을 보면서 예상했던 자부심 대신 깊고 참담한 실패감을 느꼈어요. 맞아요, 제 건물은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다른 무너진 건물들은요?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집을 잃은 가족들은요?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일본의 우월성에 대한 제 모든 확신이 자연의 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저는 구조팀과 함께 쉬지 않고 일하면서 무너진 건물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려고 노력했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을 목격했죠. 생존자를 찾았을 때의 기쁨,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의 비통함. 가장 끔찍했던 것은 계속되는 여진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주된 지진의 공포를 다시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자력 재난 소식이 들려왔어요. 건축 엔지니어로서 저는 그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일본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깨지면서 또 다른 충격이었죠. 기술적으로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몇 주가 몇 달로 변하면서 저는 복구 작업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변해 있었어요. 일본의 우월성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진국이라면 왜 이 재난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혔을까? 왜 우리는 더 잘 준비되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들은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어요. 저는 건물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전체 커뮤니티를 재난에 대비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일본 밖에서도 답을 찾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재난 관리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스템과 전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에 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제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무시해왔던 한국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나은 조기 경보 시스템과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고 재난에서 우리보다 더 빨리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새로운 지식은 저를 갈등하게 만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재난 대응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흥분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오만함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요? 이런 감정들과 씨름하던 중 일본은 태풍, 지진, 산사태 등 더 많은 자연재해를 겪게 되었어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더 뚜렷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복구 작업을 할 때마다 다른 나라,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아이디어를 더 열려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가장 큰 도전과 제 변화된 신념의 진정한 시험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거대한 태풍이 도쿄를 향해 오고 있었고 이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제 편견과 마주하게 만들었어요. TV에서 태풍 경보를 보면서 일본이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만큼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한때 무시했던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어요. 제가 한국 건축 엔지니어와 나란히 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특히 도쿄가 겪은 최악의 재난 중 하나인 이 상황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제가 있었어요. 태풍 샨샨이 남긴 피해를 둘러보면서 이현희 씨와 함께 서 있었죠.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던 도시는 전쟁터 같았어요.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건물들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거리들은 침수되고 나무들은 뿌리째 뽑혔으며 여기저기 잔해들이 널려 있었어요. 도쿄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우선 주요 도로부터 치워야 해요. 연희 씨가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급 차량들이 다니기 쉽게 만들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빠른 판단에 감탄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일본인이니까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연희 씨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작업을 하면서도 저는 자꾸만 연희 씨를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동작으로 팀원들에게 그리고 도움을 자처한 현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명확한 지시를 내렸어요. 언어 장벽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쉽게 따르는 모습을 보는 게 신기했어요. 카즈오 씨, 그녀가 저를 부르며 말했어요.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는 그녀가 쓰러진 간판을 옮기려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함께 그것을 들어 옮기고 내려놓았을 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녀가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팀워크였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단지 힘들어서만은 아니었어요. 네, 좋은 팀워크였어요. 저도 따라 말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연희 씨와 그녀의 팀과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거리감을 두려고 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지치지 않고 일하는지, 얼마나 혁신적인 해결책을 내놓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멀리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저녁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연희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저에게 물병을 건네줬고 저는 감사하게 받았어요. 있잖아요. 그녀가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릴 적엔 일본이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재난 대응에 있어서요. 저는 놀라며 그녀를 쳐다봤어요. 정말요? 하지만 당신 팀은 정말 능력 있어 보이는데요. 그녀가 웃었어요. 이제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일본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의 건축 기술, 경고 시스템, 모든 것을 연구했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개선하려고 했어요. 저는 자부심과 겸손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연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된 게 너무 좋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지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녀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2011년 지진 당시 제 경험에 대해, 그때 느꼈던 무력감에 대해 말해줬어요. 그녀는 이해심 가득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어려웠겠네요. 그렇죠? 그녀가 말했어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자연의 힘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저는 목에 걸린 울컥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재건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적응하고 있는 거죠. 연희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날들이 주간으로 변해가면서 제 시각이 변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한국을 더 이상 경쟁자로 보지 않고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진 강점들, 공동체 중심의 접근 방식, 적응력, 배움과 개선에 대한 의지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커뮤니티 센터를 세우고 있을 때 몇몇 현지 주민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한국팀을 칭찬하며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가 찌릿하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 같았으면 질투심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 공동의 노력이 일부분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우리가 함께 이뤄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긴급 상황이 지나가고 복구 작업이 계속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절 붙잡고 있던 편견들이 우리가 함께 겪었던 일 앞에서는 이제는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연희 씨의 팀이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저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을, 특히 연희 씨를 존경하고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그녀는 저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계속 연락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서로 배울 게 아직 많아요. 저는 명함을 받으며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좋아요. 제가 말했어요. 언젠가 한국에도 방문할 수 있겠네요. 연희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꼭 오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들의 팀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작이었죠. 새로운 시각, 새로운 우정,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있는 장이요. 저는 손에 든 연희 씨의 명함을 내려다보고 다시 도시를 바라봤어요. 도쿄는 여전히 복구 중이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뭔가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오든 혼자가 아닌 새로운 친구들과 동반자들과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 건축 엔지니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 내가 서 있었어요. 연희리는 내 옆에 서서 도쿄의 피해를 입은 건물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태풍이 남긴 흔적은 컸고 우리가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카즈오 씨, 저 아파트 단지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연희 씨가 지붕이 일부 무너진 5층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인정해야 했죠. 그녀의 아이디어는 합리적이었어요. 좋은 눈썰미네요. 제가 말했어요. 가서 한번 살펴보죠. 건물 쪽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연희의 팀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눈에 들어왔어요. 모두가 각자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고 있었죠. 솔직히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추가 붕괴의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폈어요. 연희 씨가 태블릿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상부 2개 층은 즉시 대피시켜야 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구조가 불안정해요. 저도 동의했지만 그 순간 제가 뭔가를 발견하고 멈췄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하면서 한 지지대를 가리켰어요. 이게 휘어지는 것 보이세요? 너무 급하게 대피시키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요.
연희 씨가 제가 가리키는 곳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선 지지대를 보강한 다음에 대피시키는 게 어떨까요? 저는 작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어쩌면 우리도 함께 잘 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방법이 좋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팀들에게 바로 알리죠. 그 후 몇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일했고 우리 팀들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랄 만큼 잘 소통하고 있었어요.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연희 씨가 저에게 물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사실 여기 오는 게 조금 걱정됐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정말요? 왜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일본 건축 엔지니어들이 고집이 좀 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분 나쁘게 듣진 마세요. 저는 뜻밖의 웃음이 나왔어요. 괜찮아요. 제가 처음에 딱 그랬잖아요. 연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카즈오 씨와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나 많이 변했나? 며칠 사이에요. 연희와 그녀의 팀과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방식들을 접하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시 일하러 돌아왔을 때 저는 연희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에서는 대피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재난 대비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그녀의 대답 하나하나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은 일본의 방식을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몇몇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했고 저는 마음속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날 즈음 우리는 아파트 건물에 큰 진전을 이루었어요. 장비를 정리하면서 저는 연희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사과할 게 있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왜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제가 당신이 오기 전까지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었어요. 연희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카즈오 씨,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예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녀가 맞았어요. 제 자존심에 갇혀 거의 이 놀라운 배움의 기회를 놓칠 뻔했어요. 그날 밤 임시 대피소의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번 재난이 끔찍하긴 했지만 저에게 더 나은 건축 엔지니어이자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주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연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어제 이야기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도쿄에서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연희의 얼굴이 환해졌고 그녀가 설명을 시작하자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처음으로 단순히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배우기 위해 듣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작업 현장으로 걸어갈 때 저는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도쿄의 복구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이제는 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직 상처 입었지만 굳건히 서 있는 도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연희 씨가 제 말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함께라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옳다는 걸 알았어요. 함께라면 우리가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거예요. 오래된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때가 된 거죠.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랜만에 그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제가 한국 건축 엔지니어와 함께 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더군다나 그에게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저는 지금 연희 이와 함께 태풍 산산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도쿄는 엉망이었어요. 곳곳에 나무가 쓰러져 있었고 많은 건물들이 창문이 깨지거나 지붕이 손상됐어요.
일부 지역은 물에 잠겨 있었죠. 제가 알던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선 주요 도로를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연희 씨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게 응급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게 도울 거예요. 저는 그녀의 빠른 판단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중장비가 필요하겠네요. 연희 씨가 미소 지었어요. 이미 오고 있어요. 우리 팀이 잔해를 신속하게 옮길 수 있는 특수 차량들을 가져왔거든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한국 팀이 이렇게 준비가 철저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그들을 과소평가했었나 봐요. 우리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연희와 그녀의 팀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이 움직였고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집에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있을 때 연희 씨가 갑자기 외쳤어요. 잠깐만요. 안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그녀는 그걸 알았을까요? 제게는 그 집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연희 씨가 설명했어요. 마당에 어린이 장난감이 보였어요. 혹시 모르니 확인해 봐야 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나무를 옮기자 그 안에서 한 노인이 발견됐어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행히도 다친 곳은 없었어요. 연희의 세심한 관찰력이 생명을 구할 뻔한 거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연희의 전문 지식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 동네의 전력을 복구해야 할 때 그녀가 임시 방편으로 휴대용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그게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어느 저녁 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제가 드디어 그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연희 씨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한국에서도 재난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녀가 말했어요. 태풍, 홍수, 가끔 지진까지요. 매번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일본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는 놀랐어요. 우리를 보고 배웠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일본은 항상 재난 대비에 선두주자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나름의 방법을 개발했죠. 우리는 공동체 참여와 신속한 대응에 많이 집중했어요. 저는 한국팀이 얼마나 빨리 도착했고 그들이 현지 사람들과 얼마나 잘 협력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게 이해가 됐죠. 우리도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겠네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연희 씨가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공동작업이 정말 기대돼요. 우리는 같은 도전에 직면한 이웃이잖아요. 함께 일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이로워요. 그녀의 말이 제게 깊이 남았어요. 저는 항상 일본이 특히 자연재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희와 그녀의 팀과 함께 일하면서 한국도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혁신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놀라울 정도로 공동체 중심적이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매일 열리는 회의를 기다리게 됐어요. 연희 씨가 항상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녀와 생각을 주고받는 걸 즐겼어요. 우리는 좋은 팀을 이루었어요. 어느 날 특히 어려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연희 씨가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카즈오 씨, 우리 꽤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이뤄낸 진전을 둘러봤어요. 거리는 깨끗해졌고 전력도 대부분 복구되었으며 사람들이 다시 재건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가 인상적이었죠. 맞아요. 제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과 당신의 팀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연희 씨가 놀란 척하며 눈을 크게 떴어요. 위대한 카즈오 타나카가 한국인에게서 뭔가 배웠다고 인정하는 날이 오다니. 저는 웃었어요. 그녀의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깨달았거든요.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 뭔가 배운다는 생각에 불편함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제가 좀 구식이었나 봐요. 제가 인정했어요.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눈이 열렸어요. 연희 씨가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말 정말 고맙네요, 카즈오 씨. 저도 서로에게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게 협력의 힘이죠.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만약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뤄낼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 가능성은 끝이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가진 옛 선입견들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을 열고 연희와 함께 일함으로써 저는 제 도시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건축 엔지니어로서도 성장하게 되었어요. 태풍 샨샨이 지나간 후 도쿄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서서히 활기를 되찾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리는 아직 젖어 있었고 일꾼들이 쓰러진 나무와 잔해들을 치우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변했어요. 이제 도쿄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일본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요. 하지만 태풍은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줬어요. 인정하기는 부끄러웠지만 우리는 도움이 필요했고 그 도움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 바로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팀이 도착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들은 제 또래쯤 되는 이연이라는 여성이 이끌고 있었어요. 그녀는 단호한 태도와 빠른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그녀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재난 대응에 대해 우리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됐어요. 연희와 그녀의 팀은 단순히 장비와 물자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들을 가져왔죠. 그들은 우리의 커뮤니티 센터를 사람들이 정보와 물자를 얻고 심지어 정서적 지지도 받을 수 있는 활기찬 중심지로 바꿔놓았어요. 사람들의 사기가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보는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어느 날 침수된 거리를 정리하다가 잠시 쉬는 중에 연희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알고 있나요? 그녀가 물 한 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재난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본을 본받아 왔어요. 저는 거의 물을 뿜을 뻔했어요. 정말요? 라고 놀라서 물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나름대로의 강점을 발전시켜 왔어요. 우리는 이웃이잖아요. 같은 문제를 많이 겪죠. 그녀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이웃이라니.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문제를 직면하는 파트너라니. 단순한 아이디어였지만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다음 몇 주 동안 함께 일하면서 저는 한국팀이 얼마나 능숙하고 헌신적인지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했고 항상 창의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를 감동시킨 것은 그들의 기술적 능력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공동체 의식과 팀워크였어요. 그들은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부터 가장 어린 아이까지 모두가 회복 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어요. 덕분에 우리의 노력은 더 효과적이었고 사람들이 이전에 본 적 없던 방식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어느 저녁 우리가 일을 마치고 있을 때 연희 씨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가기로 했어요. 한국과 일본 음식을 가득 채운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죠. 뜨거운 라멘 그릇과 김치 접시를 나누며 저는 그들의 한국 생활, 가족,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자연재해에 대한 경험을 들었어요. 그들이 직면하고 극복해왔던 도전들에 대해 들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을 경쟁국이 아닌 자신들만의 고군분투와 승리를 가진 진짜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도쿄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저도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의 가치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이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슬픔과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연희 씨와 저는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자고 약속했어요. 언제 한번 서울에 놀러 오세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마 보게 되면 놀랄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던 한국 방문이라는 생각이 이제는 설렘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의 버스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많은 것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주변의 도시만이 아니라 제 마음과 생각에서도요. 이 여정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끝날 때는 겸손함과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도쿄,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도시를 다시 돌아보았어요. 도시는 상처를 입고 타격을 받았지만 한국 친구들 덕분에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강해진 이유는 우리가 홀로 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나누고 제가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제가 살았던 편견과 오해의 벽을 허물고 싶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움직이며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건축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죠. 서로에게 줄 것이 많은 두 나라를요. 그리고 글을 쓰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연결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도전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서울에 오게 될 줄, 그리고 여기서 즐거움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한국 건축 엔지니어들 앞에 서서 지진 저항 설계에 대해 강의를 하려 하고 있네요. 손은 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그동안 강연을 수백 번 했지만 지금 제가 긴장한 이유는 강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인정하게 되어서였죠. 청중의 얼굴들을 바라보니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의가 보였어요. 도쿄에서 태풍 복구 작업을 하던 중 연희와 처음 일할 때 느꼈던 감정이 떠올랐어요. 바로 그 순간 깨달았죠.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며 단지 우리의 도시를 더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죠.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제 삶의 대부분 동안 저는 일본이 특히 공학과 재난 대비 측면에서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고 오늘 여기서 제 지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몇몇 얼굴에서 놀라움을, 다른 이들에겐 미소를 보았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기분 좋았어요. 강의를 계속하면서 점점 더 편안해지고 질문과 답변 시간 동안 청중들과의 소통을 즐기기까지 했어요. 강의가 끝난 후에는 서울을 탐험할 시간이 있었어요. 길을 걸으며 서울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깨끗한지에 감탄했어요. 건물들은 전통적인 한국 건축 양식과 최첨단 디자인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도쿄가 떠오르긴 했지만 서울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었죠. 작은 카페에 들러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곳의 주인인 김 씨는 조금의 일본어를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도쿄에서 왔다고 하니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도쿄. 아름다운 도시지요 라고 말하며 제가 여러 해 전에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비빔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어요. 김 씨는 서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전쟁 이후 어떻게 재건되었는지, 그리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도시를 현대화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이야기해줬어요. 그의 말을 들으니 도쿄와 우리가 겪었던 재난 복구 과정이 생각났어요.
서울과 도쿄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도시 모두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고 그걸 극복하면서 더 강해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의 비상관리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들의 선진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과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센터에는 도시 전역의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든 대응할 준비가 된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센터장인 민서라는 이름의 여성이 저에게 투어를 시켜줬어요.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비상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도쿄에서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었죠. 우리는 2011년 일본 지진 대응을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라고 민서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독특한 필요에 맞춰 자체적인 방법도 개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희 씨가 비슷한 말을 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가져와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종종 그것을 더 발전시켰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엔서울타워의 전망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인간의 창의력과 회복력의 아름다운 장관이었어요. 단 몇 달 만에 제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연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눈을 뜨게 해줘서 고마워요. 서울은 정말 대단하고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얻을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녀의 답장이 금방 도착했어요. 서울을 즐기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아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흥분감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일본 건축 엔지니어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낼 것들이 무척 기대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생각했어요. 일본이 우월하다고 믿었던 것에서부터 한국인들과 함께 배우고 일하게 된 것, 서울에 서서 그들의 성취를 감탄하며 바라보게 된 것까지. 전혀 예상치 못한 여정이었지만 무척 감사한 여정이었어요. 이 도시가 내일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기대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어요. 한때 무시했던 서울이 이제는 영감을 주는 곳이 되었고 열린 마음의 힘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어요.